음식을 먹다가 남기면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가정주부들은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설거지를 하기 전에 서둘러 드시곤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셨던 분들도 이제부터라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음식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음식들은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요하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 저장을 해놓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공유를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이라도 섭취하면 안 되는 식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보관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하는 음식 중에서도 일부 잘못된 선택으로 섭취하면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질된 음식의 일부를 잘라내고 요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의 종류에 따라 일부를 잘라내고 섭취해도 되는 경우와 전부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은 음식 중에서 어떤 것들이 위험한지 알려드리고 그 남은 음식을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음식이 일부만 잘라내고 먹을 수 있는지 여부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땅콩과 같은 견과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칸, 피스타치오, 호두 등도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견과류를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보관된 땅콩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안 되는데 이는 땅콩에 생기는 곰팡이 독소 중 하나인 아플라톡신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의 독성을 유발하는 진균 도구로 주로 견과류, 곡류, 그리고 가공품에서 발견됩니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2020년 중국에서는 냉동실에 보관된 음식을 해동해서 섭취한 가족 중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음식에 포함된 아플라톡신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식약처가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구운 땅콩 제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기준치 이상 섭취 시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병간염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간염 환자가 아플라톡신을 섭취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60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0가지의 아플라톡신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비일입니다. 최근에는 식약처가 회수한 구운 땅콩 제품에서도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땅콩을 이용한 유명한 과자에서도 검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과 같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견과류와 곡류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데 특히 땅콩에서 많이 검출됩니다.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구매한 땅콩 제품의 58%, 땅콩 버터 제품의 100%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는 25도에서 30도 정도의 온도와 80%에서 85% 정도의 상대 습도를 만나면 아플라톡신을 생산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물에 분해되지 않으며 268도 이상에서 가열해야 소멸되기 때문에 평범한 조리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치명적인 곰팡이입니다. 아플라톡신 중독에 걸리면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입자 수준의 크기로 높은 온도에서도 소멸되지 않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곰팡이가 없으면 아플라톡신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견과류와 곡류는 곰팡이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잘 보관해야 합니다. 땅콩과 견과류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관 환경은 습도가 60% 이하여야 하고 온도는 10도에서 15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땅콩은 껍질을 채운 밀폐 용기에 넣어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해 곰팡이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곰팡이가 눈에 보이는 음식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씻을 때 쌀뜨물이 검게 변하거나 파랗다면 곰팡이 오염이 의심됩니다. 땅콩이 눅눅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곰팡이가 생긴 땅콩이 들어있는 팩은 모두 버려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섬유질과 미네랄의 함량이 매우 높고 당뇨에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완벽한 과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은 무화과를 말린 형태로 드셨을 것입니다. 무화과는 나무에서 수확을 하자마자 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린 무화과의 경우에도
아플라톡신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다른 과일과 달리 상한 것을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무화과가 단단하지 않거나 달콤하지 않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맛이 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무화과가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화과 역시 땅콩과 마찬가지로 용기 안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 무화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건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거나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빵입니다. 식빵의 경우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만을 제거하고 먹을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빵 역시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폐기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천식이 있거나 곰팡이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냄새를 맡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쇼크 등을 유발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바로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빵과 같이 자주 먹게 되는 요거트나 크림의 경우에도 수분 함량이 높아 곰팡이와 함께 박테리아가 자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생강인데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도 빠질 수 없죠. 하지만 썩은 생강에는 식약청에서도 경고하는 샤프롤이라는 독성 유기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생강의 썩은 부위를 확실히 도려내지 않으면 샤프롤이라는 성분이 생강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 씻거나 끓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물에도 잘 녹지 않고 팔팔 끓여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썩은 생강 부위를 잘 돌려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간암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유발하는 아플라톡신 성분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생강의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되신다면 절대 사용하지 말고 과감히 전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의 경우에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드시는데요. 고구마를 드실 때 잘 보고 드셔야겠습니다. 고구마에 생기는 검은 반점은 경원균의 일종인 검은 무늬병에 감염된 고구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무늬병은 고구마를 수확할 때 상처에 균이 침투하거나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생기는데요. 이러한 고구마에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먹게 될 경우에 속이 메스껍고 고열, 복통, 설사, 호흡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폐와 간을 괴사시킬 수 있는데 간에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거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같이 복원된 고구마에 전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검은 무늬병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쓴맛이 나면 독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쓴맛이 나는 고구마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돌려내거나 익히더라도 완전하게 독소가 사라지지 않으니 아깝더라도 전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퓨머니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농작물을 전량 폐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걱정하셔야 하는 것은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플라톡신입니다. 옥수수 수염이나 겉에 껍질이 끈적하거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바로 버리셔야 하는데요. 간혹 알갱이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옥수수의 알갱이는 부드러워 감염이 잘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에 생기는 곰팡이에는 푸모니신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는데요. 한국식품안전원에 따르면 사람들이 섭취할 경우에 암 발생 확률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푸모니신을 섭취하게 되면 설사, 복통 등 급성 중독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복용하면 식도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는 생각보다 빨리 상하는 식품이므로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면 익혀서 냉동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냉동 보관은 최대 8개월 정도까지만 가능하고 혹시라도 상한 옥수수를 손으로 만진 경우에는 반드시 손도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잼과 젤리는 아플라톡신보다 강한 마이크로톡신 독소가 생성되기도 하고 오이나 복숭아와 같은 부드러운 과일 채소도 겉껍질이 부드러워 빠르게 곰팡이가 속으로 퍼질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생긴 듯하면 전량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에는 못난이 토마토라고 불리는 흠집이 난 토마토를 볼 수 있는데요. 토마토의 경우에는 수분이 많고 껍질이 얇기 때문에 흠집 사이로 세균이 번식되기 쉽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흠집난 토마토가 흠집이 없는 토마토에 비해 세균이 2배 이상 검출되기도 했고 화장실의 변기보다도 2배 가까운 세균 수치를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토마토는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다행히도 100도 이상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고열에 가열하여 먹으면 됩니다. 미국 식품안전처에서는 조금이라도 상한 것 같거나 곰팡이가 보일 때 돌려내지 말고 전부 버려야 한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땅콩 및 견과류, 옥수수, 우유 제품, 밀가루, 무화과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다면 오늘이라도 꼭 정리를 하셔서 버리셔야 합니다. 반면에 딱딱한 채소나 과일, 딱딱한 종류의 치즈는 곰팡이가 잘 퍼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 부분을 여유 있게 도려내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은 음식을 먹지 말고 꼭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보다 우리의 건강이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